콤파니 감독이 바이에른 미넨의 감독으로 부임하고 시원시원한 스타일의 공격 축구를 보여주며 투엘 감독의 실망스러웠던 시기를 덮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넨은 리버풀과 꽤 비슷한 흐름으로 리그에서 2위 레버쿠젠과 어느 정도 격차를 벌리고 있고 리버풀처럼 챔피언스 리그도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강팀이다 보니 챔스 8강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콤파니는 빅클럽 감독의 경험이 없다 보니 이러한 승승장구는 어쩌면 대단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말로 부임 시즌 챔피언스 리그와 분데스리가를 동시 우승하는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라는 법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미넨이 몇몇 주전 선수가 이탈했을 때 어이없이 진다거나 이번 챔피언스 리그로 어느 정도 상성을 뒤집었다 할 수 있지만 저번 시즌부터 레버쿠젠은 유독 약했던 면을 보면 아직 완전한 강팀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콤파니 감독의 부임 이후 첫 번째 시즌 팬들이 기대하는 미넨의 행보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하인케스, 한지 플릭 두 감독이 지휘봉을 잡던 시절 딱히 적수도 없어 보였던 그 시절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견주어도 부족할 게 없는 레버민에 어울리는 팀이 되기 위해 바이에른 미넨이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두 챕터로 나누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와 과거의 축구 트렌드가 다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전술을 가져오며 지금의 전술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한 비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넨 레전드인 하인케스 감독을 통해 콤파니 감독의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다면 바로 전술적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콤파니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는 미넨보다 체급이 약한 팀들을 상대로 큰 효과를 거두었지만 순위 차이가 크지 않은 팀들에게 그리 큰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로 예를 들자면 현재 치러진 26라운드까지 2위팀 레버쿠젠을 상대로 2전 2무, 3위팀 마인츠를 상대로 1전 1패, 4위팀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2전 1승 1무입니다. 가장 최근 치러진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이겼는데 주포 마르무시가 맨시티로 이적한 후의 시합이었기 때문에 이길 만한 팀을 상대로 무난히 이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재의 미넨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팀을 상대로 경기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지만 승부 예측이 불확실한 팀을 상대로 어떻게 경기를 운영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거센 압박과 공격, 오직 공격이라는 뉘앙스의 전술도 좋지만 콤파니 감독의 전술은 이것 하나라는 느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플랜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번 챔피언스 리그 레버쿠젠과의 경기로 콤파니 감독이 이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지만 리그 26라운드 우니온 베를린과의 맞대결을 본다면 꼭 그런 것도 아닌 듯합니다. 이로 인해 한 가지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하나의 경기에 한 가지 전술만 가지고 나오는가, 레버쿠젠 같은 강팀을 전술적으로 잡아내면서 보훔이나 우니온 베를린을 잡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상대를 분석하여 도출한 카운터 전술이 먹힌다면 좋은 것이지만 먹히지 않는다면 다른 전술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레버쿠젠을 제외한 분데스리가의 모든 팀은 객관적 전력이 미넨보다 열세라 할 수 있고 미넨의 강한 스쿼드와 공격 축구에 밀릴 것이 뻔하니 다른 전술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상대가 누가 되었든 철저한 분석으로 완벽히 카운터치는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하지만 먼 발치의 리버풀을 볼 필요도 없이 클럽 레전드 감독인 하인케스가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인케스는 콤파니 감독처럼 피지컬이 요구되는 공격적인 압박 전술, 과르디올라처럼 4-1-4-1과 4-2-3-1 포메이션을 번갈아 쓰는 효율적이고 실리적인 전술이나 말씀드린 압박 전술을 기반으로 경기를 휘어잡은 뒤 슈바인 슈타이거와 하비 마르티네스를 코어로 최후방을 보호하며 보아텐과 단테를 중심으로 한 최후방 수비 라인이 후방 전개를 하며 경기를 주도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강한 피지컬 플레이로 상대방의 에이스를 봉쇄했습니다. 하인케스는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하는 팀들에 대해 5만 가지 전술을 구사했을 뿐 아니라 전술 변화에 필요한 교체와 포메이션 변화를 적절히 구사했는데 이로 인해 하인케스의 챔스 승률은 역대 감독 1위이고 그 수치는 무려 7할이 넘는 수치입니다. 그의 전술적 유연성은 12-13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유벤투스를 총합 4대0으로 누르고 최강이라 불리던 바르셀로나를 7대0이라는 점수차로 그야말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클롭의 도르트문트를 만나 2대1로 이겨내며 비기어를 차지하고 독일팀 최초로 트래블을 달성합니다. 전술적 유연성은 단순히 승률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전술은 여러 선수들의 폼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으며 미넨을 상대하려고 연구하는 팀들에게 메인 전술을 쉽게 정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의 미넨도 꽤 매력적인 팀이지만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팀이 되기 위해 이전의 미넨 중 가장 레전드라고 평가할 만한 감독이 어떤 스타일로 팀을 운영했는지 참고한다면 예전처럼 못 이길 경기도 어떻게든 이겨서 돌아오는 압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될 미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본 미넨의 전술 컨셉은 전방 압박에 기반합니다. 그렇다면 스쿼드도 이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내내 압박을 유지하는 컨셉은 빠른 기동력과 강한 체력을 요구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미넨의 스쿼드 구성을 보면 어느 정도 구색은 갖췄다 볼 수 있습니다. 노이어나 밀러는 오랜 기간 미넨에 있으면서 압박에 기반한 전술을 오랫동안 봐왔을 테니 전술 이해도가 다른 선수보다 높을 것을 감안해 제외하겠습니다. 나이가 많기에 이들의 대체자를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팀 레전드인 선수들을 대체한다고 해서 완벽히 대체되는 것도 아니고 각각 스위퍼, 키퍼, 말도 안 되는 공간 장악력으로 전술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유니크한 유형이라서 논외로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편 데이비스, 김민재, 우파메카노, 라이머로 이뤄진 수비라인, 후방 볼 배급 및 유사시 우측 풀백이 가능한 키미히, 볼 운반과 케인의 보조를 담당해줄 무시알라, 우측면 돌파를 담당하는 올리세, 최전방에서 득점에 집중해주는 케인까지 미넨의 코어 라인은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 대해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풀백을 전진 배치하는 공격적인 축구를 하므로 알폰소 데이비스와 라이머는 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후방이 비게 되는데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기동력이 수비수 치고 빠른 편이라 그만큼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지만 필요 이상의 체력을 소모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체격과 수비력이 좋은 고레츠카나 수비수를 보기도 했었던 키미히가 내려와 넓은 공간에 대한 커버와 빌드업을 도와주므로 안정성을 더합니다. 더하여 데이비스와 라이머, 고레츠카는 공격적인 툴도 뛰어난 편입니다. 이들은 공격 상황 시 전방까지 밀고 올라가 미넨의 파괴력을 더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프리시즌을 포함한 경기에서 라인 자체를 너무 높여버려 실점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아냥도 들었지만 선수들이 압박 전술에 적응함에 따라 점차 후방 수비의 안정성 또한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고레츠카를 포함한 공격진부터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레츠카입니다. 공수 양면으로 가담해주는 것은 스쿼드에 많은 힘이 되지만 경기력의 기복이 심한 편에 속합니다. 이는 3선 파트너인 키미히에 굉장한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나브리, 코망, 사네입니다. 이 세 명은 체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기력이 오늘 내일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같은 2선에서 뛰는 올리세와 무시알라 그리고 최전방의 케인의 부담을 높이게 됩니다. 케인의 개인 스탯은 괜찮은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싶다면 최근 기록지를 보시면 됩니다. 챔피언스 리그 레버쿠젠전을 제외하면 강팀을 상대로 넣은 골이 한 골도 없습니다. 즉 약팀을 상대로 한 스텝 패딩에 가까웠다는 소리입니다. 이 선의 지원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공격을 보조해주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케인이라도 부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스쿼드의 뎁스 약화는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전술 컨셉상 체력과 피지컬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위험성이 다른 팀보다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셉에 맞는 후보 선수도 갖춰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어처럼 전술에 어울리지 않는 선수를 후보로 두게 된다면 출전했을 때 다른 선수들이 부담감을 느낄 뿐 아니라 주전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 혹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 확실한 방출과 영입 작업을 통해 단단한 스쿼드 구축을 하는 것이 미넨의 첫 번째 숙제가 될 것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레버쿠젠과의 승점 차도 6점이고 챔피언스리그 8강 상대가 인테르이기 때문에 남은 시즌 일정이 결코 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 오래 살아남을수록 같이 살아남은 강팀들과 맞붙게 되는데 분데스리가 팀들보다 더 강한 팀들이 질비한 무대에서 전술과 스쿼드 구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힌트를 얻을 것입니다. 콤파니 감독의 첫 시즌인 만큼 남은 시즌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지만 그 마무리에 어떤 우승컵이든지 포함되어 있다면 더더욱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이번 시즌 미넨이 마이스터 샬레를 탈환한다면 레버쿠젠과의 스토리 라인도 추가되니 분데스리가를 보는 팬들의 재미도 더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특정 팀을 골라 응원하지는 않지만 하인케스 감독이 이끌던 시절의 미넨은 정말 좋아했는데 그 시절의 미넨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